지금 현재 하나님이 인간한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것이 바로 면역력이라는 시스템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 인간한테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면역력만 정상을 유지하고 있으면 어떤 질병, 감기부터 암까지 모든 질병, 코로나 바이러스 비롯해서 감기부터 암까지 모든 질병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먹거리, 생활 습관, 환경에 따라서 면역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감기부터 암까지 모든 질병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것 중에서 주로 뭐가 있죠? 밥, 떡, 고구마, 감자, 국수 같은 거 좋아하시죠? 네. 이런 것들을 그래서 탄수화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탄수화물 많이 들어보셨죠? 탄수화물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소화가 되면서 분리가 되면서 포도당이 만들어집니다. 포도당이 수백만 가지 뭉쳐진 큰 덩어리가 바로 탄수화물인데, 이게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조각조각 나는 과정이 뭐라고요? 소화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탄수화물이 분해돼서 소화가 되려면 반드시 탄수화물 분해 효소 아밀라제라는 분해 효소가 나와야 됩니다. 아밀라제라는 소화 효소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먹었던 그 탄수화물이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분해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서만 나올까요? 침 속에만 들어있어요. 침 속에만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아밀라제를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우리 입속에 치아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성인의 경우에는 32개가 있습니다. 32개 중에서 왜 어금니를 20개 주셨을까? 씹으라. 왜? 씹을 때만 침이 나오기 때문에. 침이 나와야지만 내가 먹었던 탄수화물이 분해가 되어서 소화가 되어서 내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약이 된단 말이에요. 씹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뭐예요? 침이 나오게 돼 있어요. 침이 나오게 돼 있다고. 침이 나와야지만 뭐예요? 내가 먹었던 모든 종류의 밥, 떡, 고구마, 감자, 빵, 국수 같은 탄수화물이 분해가 되고 소화가 된단 말이죠. 어떻게 먹어야 돼요? 약이 되도록 음식을 먹어야 된단 말이죠. 이제 이해가 되세요? 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많이 씹어야 됩니다. 그래서 치아를 하나님께서 32개, 어금니를 20개나 넣어놨는데, 그래도 씹을까요? 안 씹을까요? 그래도 안 씹어. 그래도 안 씹어. 이 인간들이 말을 안 들어. 하나님께서 그냥 내려가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췌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췌장아, 얘가 지금 씹어야 되는데 안 씹고 그냥 넘어와서 장으로 내려가면 얘가 바로 죽을 테니까 얘가 먹었던 탄수화물의 50%만 소화시킬 수 있는 아밀라제를 마지막으로 췌장에서 분비해서 멀쩡하게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따라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췌장이 말이죠, 오른쪽 이 뒤쪽에 있어요.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지금까지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제는 앞으로 내가 너를 고생 안 시킬게.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서로. 그죠? 역할 분담을 해야 되는데, 현대인의 특징이 바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삼키는 식습관이 되다 보니까 요즘 근래 들어서 췌장에 관련된 질병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서로 역할 분담을 했어야 되는데, 이번 입대로 역할 분담을 해야 되는데 췌장에게 모든 걸 다 밀어버렸어요. 다 밀어놓으니까 췌장이 지금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요즘 굉장히 췌장 쪽의 질병들이 증가를 하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역할 분담을 해서 앞으로 어떤 음식이든지 씹어야만 합니다. 저는 추천하는 방법을 100번을 씹으라고 추천해요. 벌써 이렇게 하면은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 현실감에 그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느냐. 요즘 세상에 어떻게 100번을 씹느냐. 자, 여러분들 말이죠. 참 재밌는 사실이 어떤 사실이냐면요. 항상 음식은 70% 정도만 음식이 차서 주무르도록 그렇게 위가 작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까지 차면은 더 이상 못 먹도록 70% 정도의 뭘 달아놨냐면 센서가 있어요. 음식이 70% 센서가 딱 도달하게 되면 뇌에서 렙틴이라는 식욕 억제 호르몬이 나오면서 음식이 맛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센서가 작동하는 시간이 10분에서 15분 뒤에 작동이 돼요. 그래서 되게 살찌는 사람이요,
밥을 빨리 먹는데 10분 내에 밥을 빨리 먹으면요. 센서 작동되기 전에 밥을 다 위를 다 채워버리죠. 그래서 항상 비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천천히 먹으면 천천히 먹을수록 다이어트가 됩니다. 밥 먹는 양이 자꾸 줄어들어요. 포만감이 늘어나요. 100번 씹어서 반 그릇을 먹더라도 빨리 씹어서 한 그릇을 먹는 것보다는 훨씬 더 우리 몸의 영양 성분이 더 잘 흡수가 되고 오히려 포만감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뭐예요? 양적 식사가 아니고 이제는 질적 식사다는 거죠. 문제는 이게 벌써 한국 사람들의 이 생활 습관에는 밥을 들어가게 되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밥을 빨리 넘기는 습관이 되어 있어요. 이 습관을 먼저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습관 바꿔주는 첫 번째, 밥을 먼저 먹기 전에 자기가 좋아하는 샐러드 한 접시를 먼저 먹습니다. 샐러드 한 접시를 먼저 먹어요. 자, 그 야들야들한 그 양상추 안 씹고 목구멍으로 넘어가나요? 안 넘어가요? 씹어야 돼요, 그죠? 싫더라도 당근 안 씹고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따라서 그동안에 자기 몸에 배어있던 빨리 먹는 습관을 한 그릇의 샐러드를 통해서 몸을 점점 익숙해져 가는 거죠. 씹기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몸을 서서히 씹는데 부담이 없을 정도로 계속 몸을 익숙해져 가야 되는데 한 그릇에 샐러드를 먼저 먹는다. 두 번째, 밥을 하거나 현미밥을 하거나 백미밥을 할 때 여러분 통들깨 있죠. 통들깨를 집어넣습니다. 밥하는 데다가 통들깨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제 그 밥을 할 때 그냥 통들깨 집어넣어서 같이 밥을 해도 돼요. 그래가지고 같이 밥을 하게 되면은 이제 밥을 이렇게 퍼서 통들깨를 퍼서 이렇게 밥을 해서 씹으면은 통들깨 터지는 소리가 타닥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가 굉장히 기분 좋은 소리예요. 그래도 통들깨가 매우 고소해요. 그래서 통들깨가 터지지 않을 정도로 소리가 나겠죠, 그죠? 통들깨 터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가 되게 되면 무조건 50분이 넘어갑니다. 그럼 손으로 일부러 헤아릴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들깨에는 오메가3 그리고 리그닌이라는 장 건강에 매우 좋은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세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 있어요. 씹는데 숫자 헤아리면서 잊어버릴 염려가 없죠. 그 다음에 거기 오메가3 들어있죠. 장 건강에 좋은 리그닌이라는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먼저 자기 몸의 생활 습관, 그동안의 나쁜 습관을 먼저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를 만족하는 양적 식사가 아니고 이제는 뭐다? 장을 만족하는 질적 식사에서 양이 이제는 문제가 되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네. 면역세포 중에서 가장 강력한 면역세포 중에서 T 면역세포도 있고 여러 가지 킬러셀 면역세포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T 면역세포는 우리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45%를 바로 직접 잡아먹는 아주 공격력 있는 T 면역세포예요. 아주 강력합니다. 근데 이 T 면역세포의 활성도가 우리가 걱정을 하거나 염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세포의 활동도가 확 떨어집니다. 엄청나게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 걱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뭔가 벗어나야 됩니다. 유명한 그 심리학자가 어닌 젤란스키라는 사람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걱정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고민 중에서 걱정 중에서 40%는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헛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헛걱정. 그리고 30%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거. 그 다음에 22%는 진짜 지극히 사소한 거. 가다가 땅이 꺼질까 싶은 거. 이런 게 있죠. 그죠? 또는 4%는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바꿀 수 없는 것. 그런데 그렇게 빼고 나면 4%. 실제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내가 현재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서 100개 중에서 4개만 걱정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T 면역세포의 활동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우리 그 백세인승의 시청자분들은 현재 머릿속에 100개의 고민이 있다면 어떻게 96개는 없애도 좋다.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4개만 가지고 고민해서 T 면역세포의 활동도를 올려주는 것이 면역력을 향상시켜주는 방법이다. T 면역세포의 활동도를 순간적으로 200배 증가시켜주는 방법이 있어요. 순간적으로 200배로 확 증가시켜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웃는 거예요.
웃는 거. 웃는 거. 이건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가지고 전 세계 모든 암 병동에서 공식적으로 웃음 치료를 암 치료로 활용하고 보험에서 커버를 합니다. 머리 감을 때 여러분들 어느 부위를 제일 먼저 감으세요? 어느 부위를 제일 먼저 감으세요? 정수리 뒤에 앞에. 아, 저는 머리를 감을 때 제일 먼저 눈을 감아요. 200배. 이런 어설픈 걸 가지고도, 이런 어설픈 한마디를 가지고도 우리 생활에 즐거움을 갖고 올 때 가정이 변하는 거고, 직장이 변하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 가정이 올바른 가정에서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이지, 건강보조식품 먹고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전인적인 삶, 정신적인 부분, 생활 환경적인 부분, 그 다음에 먹거리, 이게 전부 다 전인적으로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죠? 따라서 오늘 저희 강의의 초점은 아무리 먹거리가 좋더라도 뭐예요? 즐겁게, 기쁘게 먹어야 하면 된다. 이게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노력을 해야 된다. 그죠? 이 방송을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가정이 기쁨의 동산이 되고, 우리 직장이 기쁨의 동산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기쁨의 동산이 되었을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주간의 이계호 박사님과의 강연을 모두 마쳤습니다. 박사님 6주간 저희랑 함께 하셨잖아요. 어떠셨어요? 그래서 이제 100세 인생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꼭 100세에 사는 분들한테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 강의의 초점은 의외로 보면 오히려 어린아이들,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도 제가 강의한 내용들을 그대로 전달해 줘서 우리 기성세대가 겪고 있는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서 그 아이들에게 더 건강한 사회를 물려주는 것도 우리 기성세대의 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내용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즐겁고 유쾌하고 유익한 강연 들려주셨지만 또 우리 100세 인생 가족들에게 건강에 관해서 다시 한번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즐겁게 사십시오. 즐겁게 사십시오. 기쁘게 사십시오. 세상이 아무로 여러분들을 슬프게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이 기쁘게 살도록 하셨기 때문에 슬프더라도 기쁘게 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기쁘게 살도록 노력하는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귀한 강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신 100세 인생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하여!